블랙홀은 입자나 빛과 같은 전자기파를 포함한 그 어떤 것도 내부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중력 효과를 나타내는 시공간 영역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충분히 조밀한 질량이 시공간을 변형시켜 블랙홀을 형성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블랙홀은 질량, 스핀 및 전하의 세 가지 주요 특성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특성은 중력장의 강도를 결정하는 질량입니다. 블랙홀은 질량이 태양의 몇 배에 불과한 작은 항성 블랙홀부터 태양보다 수백만 또는 수십억 배 더 큰 초대형 블랙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로 존재합니다. 블랙홀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허라이전으로 블랙홀에 들어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중심을 향해 끌어당겨지는 복귀 불가 지점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을 둘러싼 경계로 그 너머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이 중심으로 끌어당겨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며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를 초과하는 블랙홀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로 정의됩니다. 이것은 무언가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블랙홀의 특이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 무너지는 블랙홀의 중심 지점으로 끌려가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빛조차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경계를 표시하기 때문에 블랙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선 모든 것은 블랙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는 블랙홀의 질량과 회전에 의해 결정되며 정확한 위치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할 수 있다. 불행히도 무언가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이 블랙홀의 특이점을 향해 이끌려 탈출할 수 없습니다. 블랙홀의 중력은 너무 강해서 일단 빛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탈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은 특이점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부 이론은 다른 우주나 다른 차원으로 가는 관문일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이는 순전히 추측에 불과하며 어떠한 실험적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블랙홀의 특이점이 다른 우주나 다른 차원으로 가는 관문일 수 있다는 생각은 현재의 실험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적인 개념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양자역학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특이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 무너지고 물질과 에너지의 거동을 지배하는 새로운 규칙 집합에 자리를 내주는 곳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자와 우주론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거리이며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큰 물체의 거동을 설명하고 중력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리 법칙이 무너지는 무한밀도와 공률의 지점이라고 예측한다. 한편 아원자 입자의 거동을 기술하고 양자 수준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거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양자역학 이론은 특이점이 점이 아니라 물리 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양자역학 이론은 양자 수준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거동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지만 큰 물체의 거동을 기술하고 중력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완전히 양립할 수는 없다. 양자역학은 광자 및 입자를 포함한 입자가 때때로 호킹 복사로 알려진 현상을 생성하면서 사건의 지평선 밖으로 터널링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호킹 복사는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예측한 이론적 현상으로 블랙홀이 입자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량이 서서히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과정은 호킹 복사로 알려져 있으며 양자역학 법칙의 결과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근처에 있는 가상 입자는 분리되어 하나의 입자는 블랙홀로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실제 입자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탈출하는 입자는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운반하여 질량을 줄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증발합니다. 이 과정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블랙홀에서는 무시할 수 있지만 우주 역사의 과정에서 완전히 증발한 것으로 생각되는 가장 작은 블랙홀에는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 이론은 또한 블랙홀이 0이 아닌 온도와 엔트로피를 가져야 한다고 예측하는데 이는 블랙홀이 완전히 검고 온도와 엔트로피가 0이어야 한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상충됩니다. 블랙홀 부근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교차점은 물리학과
우주론 연구의 활발한 영역으로 양자 중력 연구로 알려져 있다. 물리학자와 우주론자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블랙홀의 맥락에서 양자 역학의 예측을 조화시킬 양자 중력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자 중력은 물리학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잘 정립된 두 가지 이론인 양자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론적 틀입니다. 양자 중력의 목표는 양자 및 우주적 규모 모두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거동에 대한 완전하고 일관성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개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며 물질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휘게하고 중력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한편 20세기 초에 발달한 양자 역학은 양자 수준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거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아원자 입자 상호작용의 확률론적 성질을 기술한다. 양자 역학과 일반상 대성 이론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양립할 수 없는데 일반상 대성 이론의 법칙은 특이점의 존재를 예측하고 양자 역학의 법칙은 호킹 복사의 존재를 예측하는 블랙홀의 맥락에서 상충되는 예측을 하기 때문이다. 양자 중력은 물리학 및 우주론 연구의 활발한 영역이며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의 예측을 조화시키기 위해 끈 이론, 루프 양자 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론이 제안되었습니다. 끈 이론과 루프 양자 중력은 가장 잘 알려지고 연구된 양자 중력 이론 중 두 가지입니다. 끈 이론은 기존의 양자장 이론의 점과 같은 입자를 끈이라는 1차원 물체로 대체한 이론적 틀입니다. 끈 이론에서 양자 수준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거동은 이러한 끈의 진동으로 설명됩니다. 끈 이론은 또한 시공간의 4차원을 넘어서는 추가 차원의 존재를 예측하고 물질과 에너지의 기본 구성 요소는 점과 같은 입자가 아니라 진동하는 작은 끈이라고 제안합니다. 끈 이론의 주요 동기 중 하나는 양자 중력에 대한 틀을 제공하는 것이며 블랙홀과 초기 우주의 행동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끈 이론은 이론적 틀로 남아있으며 실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루프 양자 중력은 양자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또 다른 양자 중력 이론입니다. 끈 이론과 달리 루프 양자 중력은 물질과 에너지의 양자화가 아니라 시공간 기하학의 양자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루프 양자 중력에서 시공간은 작고 개별적인 빌딩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자 수준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동작은 이러한 빌딩 블록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됩니다. 루프 양자 중력은 블랙홀과 초기 우주의 거동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일부 실험적 관찰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끈 이론과 마찬가지로 루프 양자 중력은 이론적 틀로 남아있으며 실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끈 이론과 루프 양자 중력은 모두 물리학 및 우주론 연구의 활발한 영역이며 둘 다 우주의 본질과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주와 그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계속해서 많은 연구와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